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선이 된다는 얘기는요,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접한다라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위치 관계를 가지려면 무엇을 따져야 됐어요?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을 때, 이때 원과 직선이 접했었어요. 그래서 D는 R이라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D는 R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조건에 따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일단 두 가지에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기본형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직선, 요렇게 두는 거고요. 두 번째는 표준형입니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인 이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일단 기본형에서 생기는 접선의 방정식은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표준형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죠. 그럼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이니까요, 얘 역시도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주면 돼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자, 그러면 y-b는 m x-a에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즉 기울기가 m이다 라고 나오면 지금처럼 공식화해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공식이 왜 잡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뭐라 그랬어요? D는 R이었죠. D는 R. 그래서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라는 내용에 의해서 이 공식들이 잡힌 거예요. 자, 그럼 1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 제곱이니까 중심은 0,0에 반지름 r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둔다면 여기서 누구의 값만 바꿔주면 돼? n 값만을 구해주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0,0부터 mx-y 플러스 n은 0까지의 거리를 구합시다. 따라서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니까 n 나오는데 얘가 r하고 같아야 돼요. 따라서 n은 얼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절대값 n이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따라서 n은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생겨요.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따라서 y는 mx의 플러스 마이너스 r 반지름의 루트 기울기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꼴로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원이 있을 때 기울기가 m인 접선이 하나, 얘랑 평행한 접선이 둘,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고요. 이때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y는 기울기 2x 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이 얼마야? 2니까 2 루트, 그다음 기울기 제곱 m제곱 4 플러스 1, 따라서 2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접선을 두 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번엔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4, 이때 기울기가 2인 접선,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상태죠. 그럼 주어진 얘를 그대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돼요.
그럼 y-3은 2x-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원 위에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점에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기본형 일대를 봅니다. 자, 이 기본형에서 접점이 x1, y1이에요. 그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r제곱입니다. 자, 두 번째 표준형일 때요. 자, 표준형일 때 이 원 위에 접점이 또 x1, y1이야. 그럼 얘 역시도 x1-a, x-a 더하기 y1-b, y-b는 r제곱입니다. 자,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 기억하시면 좋냐면요. 제곱식들을 각각을 쪼개 놓고요. 그리고 x, y 값 하나하나에다가 접점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표준형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곱식들을 쪼개 놓고 그리고 나서 x, y 값에다가 하나씩 접점을 대입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공식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을 0,0으로 하는 기본 형태의 원의 방정식을 볼게요. 그럼 0,0의 반지름 R인 상태고요. 자, 그럼 이 원의 방정식 위에 한 점 x1, y1을 잡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생기는 접선의 방정식을 보자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야?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얘네는 수직으로 만난다죠. 그래서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0,0과 x1, y1의 기울기는요. x1분의 y1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것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느 점을 지나요? x1, y1을 지나는 거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x-x1 더하기 y1 잡아줄 수 있어요. 자, 여기에다 y1을 다 곱합시다. y1 곱하기 y는 마이너스 x1 전개하면 곱하기 x 플러스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따라서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여기까지 만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x1과 y1은 어디 위의 점이에요? 이 기본형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 원 위의 점이니까요.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r제곱, 요렇게 나오는 거죠.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표준형에서도 같은 내용에 의해서 공식이 잡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원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밖의 한 점을 P라고 주고요. 이 P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줍시다. 그리고 주어지는 원이 중심이 A, B인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원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 점 P를 지나면서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보고 싶은 거죠. 자, 원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항상 2개 나와야 돼요. 2개.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접근할 때는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돌아가면 돼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가장 기본은 뭐였죠? D는 R이었어요. D는 R. 자, 그러면
P,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y는 m, x-x1 더하기 y1 꼴로 줄 수 있는데 이때 누구를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m만 모르는 상태예요. 즉 n 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무엇을 이용해서? d는 r을 이용해서요. 자, 그럼 보통 d는 r을 이용하게 되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 꼴이 나와서 n 값이 2개가 나와요. 그런데 간혹 m 값이 1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n 값이 1개인 경우는요,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중에서 하나는 x축과 수직인 직선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축과 수직인 직선 같은 경우는 x는 어쩌고 상수 이런 꼴이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는 상태로 나와요. 그래서 n값이 1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m을 기울기로 하는 접선 하나와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앞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m인 접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원 외부의 한 점 P를 A, B라고 한다면 그럼 이 접선이 이 점을 지나는 거죠. 얘를 대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m의 값을 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접점을 주는 경우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점 x1과 y1을 모르는 거지 누구라니까? 원밖에 한 점 P를 아니까요.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 뭐예요? A, B를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ax1 더하기 by1은 r제곱과 그 다음 이 x1, y1은 어디 위의 점이라고 그랬어? 원 위의 점이니까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해서 x1 값과 y1 값을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워야 될 게 너무 많다면 머릿속에다 하나만 넣어두세요. d는 r,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접선의 길이에 대해서 볼게요. 접선의 길이라는 것은 원밖에 한 점 P가 존재할 때 이 P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 있겠죠. 이랬을 때 이 P부터 이 접점까지의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접선의 길이를 L이라고 두었을 때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무엇을 이용합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했어요. 반지름과 점 P와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L은 루트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극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극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2개를 그렸을 때 그럼 접점이 2개가 나오죠. 이때 이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극선이라고 하고요. 그 방정식을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극선의 방정식 자체는요,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접점을 구해서 직선을 구하는 문제는 출제가 돼요. 이러한 극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원밖에 한 점을 x1, y1이라고 주고요. 이때 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준다면 이때 이 극선의 방정식은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r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2차식을 쪼개고 원밖에 한 점을 대입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성립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밖에 한 점 P를 x1, y1이라고 두었습니다. 그리고 원. 자, 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둔다면 접선을 2개를 그릴 수 있다고 그랬고요. 이 접점의 좌표를 임의로 x2, y2
x3, y3라고 한번 더 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선은 뭘 지나는 거야? x2, y2와 x3, y3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구하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x2, y2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x2, x 더하기 y2, y는 r제곱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x3, y3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요. x3, x 더하기 y3, y는 r제곱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접선은 어느 점을 지나요? P라는 점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를 대입합시다. 따라서 x1 곱하기 x2 더하기 y1 곱하기 y2는 r제곱이 성립하고 x1 곱하기 x3 더하기 y1 곱하기 y3는 r제곱도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여기 x2, x3, y2, y3만 바뀐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x2와 x3, y2와 y3 대신에 x를 한번 집어넣고 y를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r제곱이라고 둔다면 얘는 직선이죠. 그런데 이 직선은 어떠한 식들을 만들어줘요? x2, y2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x3, y3를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직선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이 직선은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두 접점 x2, y2와 x3, y3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아, 그래서 얘가 극선의 방정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3,4에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인 자, 원에서 생기는 극선의 방정식을 보자라고 한다면 일단 원이 있고 3,4 존재하고 여기서 접선 2개. 그럼 접점과 접점을 연결한 이 극선의 방정식은요. 똑같아. x 더하기 y는 2 주고요. 이 x와 y 대신에 얼마를? 3, 4 대입하시면 돼요. 3x 더하기 4y는 2라는 직선이 바로 접점 2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제 보도록 할게요. 1번이에요. 1번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3이라는 원이 있고요. 이 원에 접하면서 2x-y는 0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기울기가 2라는 거 알 수 있네요.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2면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3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공식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r에 해당하는 게 지금 얼마죠? r제곱이 3이니까 r에 해당하는 거 루트 3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4 플러스 1 따라서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접선이 2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0. 이 위의 점 마이너스 3,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이건 무슨 소리야?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원 위에 한 점 마이너스 3,4가 접점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랬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공식을 적용하면요. 일단 제곱식을 쪼개자고요. 2차식을 이렇게 쪼개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요 상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x값과 y값 하나하나에다가 누구를? 접점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과 4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은 10. 자, 그래서 3y는 x 플러스 15니까요. 따라서 y는 얼마? 3분의 1 x 플러스 5.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얘네를 꼭
양함수 형태 y는 꼴로 정리 안 하시고, 자 x-3y 플러스 15는 0꼴의 음함수 형태로 그냥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예제 볼게요. 점 0,3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보자라는 얘기죠. 자 일단 그림을 그리면 중심이 0,0의 반지름이 2인 원과 0,3에서 근 접선 요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어때요? y는 기울기는 모르니까 mx 플러스 3 요렇게 줄 수 있죠. 그리고는 뭘 쓰자고? d는 r 요 내용에 대해서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중심 0,0에서 직선 mx-y 플러스 3은 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대입하니까 3. 얘가 반지름 얼마하고 같아야 돼? 2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3은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양변을 제곱하니까 따라서 4m제곱은 5니까요. m제곱은 4분의 5 따라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y는 2분의 루트 5x 플러스 3 하나,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x 플러스 3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또 다른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라는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을 구합시다. 그럼 y는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러한 접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가 어느 점을 지난다? 0,3을 지난다 라고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대입해 주면 3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됨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9는 4m제곱 플러스 4. 아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따라서 4m제곱은 5니까 m제곱은 얼마예요? 4분의 5. 따라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요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뒤에 y 절편에 해당하는 애가 얼마야? 기본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주어진 얘가 플러스 값이죠.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는 생략하고 플러스일 때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이 2분의 루트 5일 때를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예제는요. 점 P 마이너스 3,2에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의 근 접점을 t라고 했을 때 pt의 길이를 구하죠. 자 그럼 p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원이 이렇게 존재할 때 접선을 그리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접점을 t라고 한다면 이 pt의 길이는 얼마냐 이걸 묻는 거죠. 자 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중심을 구해야겠네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줍시다.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이런 형태가 되니까 중심이 얼마가 돼요?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예요? 요거 수직이고 반지름은 2가 되는 상태니까 누구만 알면 돼? 중심부터 P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돼요. 이때 P의 좌표가 마이너스 3,2니까요. 중심부터 P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D는 루트 5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요 상태예요. 따라서 루트 34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선분 PT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D는 루트 34였으니까 34 마이너스 R제곱 4 따라서 30이니까 선분 PT의 길이는 루트 30이 된다. 자 다음 예제는 점 1,3에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죠.
자, 그럼 1,3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4라는 원의 접선을 그렸을 때 이때의 접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얘네를 쪼개죠. 2차식을 쪼개서 그 다음 원밖에 한 점을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3y는 4.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